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나 혼자로 위고비 비만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자, 그때그때 영상도 올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더 도움이 되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음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핫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자로를 맞으시면서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문 의약품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비만 치료나 다이어트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이거 하나만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나 했을 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거든요. 건강해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날씬하고 예뻐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이 빠지면 정말 볼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환자분들을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만나면 너무 늘 불행해요. 빠져도 불행, 안 빠져도 불행. 빠지면 빠진 대로 요요가 올까봐 불행하고, 안 빠지면 안 빠진 대로 노력한 만큼 안 빠져서 불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늘 매일매일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늘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사실 라방을 킨 거는 Q&A보다는, Q&A는 제가 사실은 정말 많이 답변을 해놨고, 웬만한 질문들은 답변을 다 했고, 또 댓글들에도 제가 웬만해서는 일부러 다른 분들 보시라고 댓글에 답변도 더 열심히 달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 시간에는 제가 좀 답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섭섭해 하지 말아 주세요. 우선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 지금 맞는 주사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맞는 주사 치료제는요, 식욕조절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식욕조절제와 비만 치료제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마군자로가 한 20%, 뭐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의 비율 정도로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어떤 특정 중추에도 가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보면은, 저도 지금 오늘 이제 5.0ml짜리 4번째 맞았거든요. 맞아 보면은 식욕도 떨어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획기적인 이 식욕 조절제와 비만 주사 치료제의 차이는, 주사 치료 제제는 어쨌든 내 몸에 들어가서 내가 느끼지 않지만 내 몸에 해당 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잘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식욕 조절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약을 쓰기 시작하면은, 내가 주관적으로 느꼈을 때 느낌이 식욕 조절이 안 된다 싶으면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운자루를 쓰실 때에는, 내가 식욕 조절은 되든 안 되든 내 몸에서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볼 건데요. 같은 내용이나 답이 있는 건 답 안 할게요. 내 살이 체지방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마흔자로 2.5 시작해서 5 마지막 7주 동안 9.7kg. 와, 진짜 잘하셨어요. 사실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목표 체중이 도달했는데, 저희 환자분들도 보면 이제 뭐 8월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목표 체중에 거의 도달해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사실 이게 뭐 정확한 교과서적인 답이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체지방률이 어쨌든 남자는 25%, 여자는 28% 이하가 됐을 때, 뭐 간당간당 할 때까지는 조금 쓰는 게 좋고요. 그 이하로 많이 내려갔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끊는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끊고 식단과 운동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하고 식단을 하면서 마운자로를 쓰는 거예요. 마운자로를 써서 어느 정도 목표 체중을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운자로를 조금 내려놓고 운동 식단 또 열심히 하면서 또 그러다가 체지방이 좀 느는 것 같다 싶으면 또 마운자로라고 하는 또 좋은 비만 치료제를 또 써서 조금 효과를 보고 이렇게 온앤오프 하시면서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게 비용만 안 비싸면 저는 그냥 좀 쭉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는 게 이제 노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늙죠.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좀 내려줄 수 있는 다이어트 치료제다 보니까 그냥 뭐 사실 낮은 용량으로 부작용만 없다면 꾸준히 써도 좋지만 비용의 문제도 있고 위장 운동 능력이 자꾸 떨어지거나 마음자루를 계속 맞다 보면 면역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환자가 어느 정도 체지방이 줄어들면 사실은 좀 끊어주고 모든 전문 의약품은 좀 어느 정도 쓰고 끊어주고 그러고는 이제 또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마운자로 맞으면서 우르사를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약국에서 100ml 사고 우르사야 뭐 간세포를 회복해주는 처방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간 기능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쓰는 게 효과적인 약이기 때문에 먹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굳이 뭐 마운자를 맞는다고 하면서 우르사를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3개월에 한 번씩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업을 하면서 비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만약에 간 수치가 좀 올라갔다.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간 게 꼭 마운자로 때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당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마운자로를 같은 용량을 쓴다고 해도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간 수치가 올랐을 때는 마운자로 효과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우루사를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 오늘 헬스케 보이나요? 저 오늘 지금 아침 9시부터 진료하고 오후에 방송하고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갖고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헬스케졌다기보다는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중식 이런 음식 먹었는데 죄책감이. 아니 중식 먹죠. 근데 저도 먹어요. 저도 지난주인가 짜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먹었으니까 아 나 이제 행복했다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 3일 정도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운동하고 좀 공복에 이제 간헐적 단식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하루 종일 머리를 너무 굴려갖고 막 단어도 이제 막 생각이 잘 안 나서 조금 버벅거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저는 아줌마인데 저는 애엄마고 가정학과 전문입니다. 매일 막걸리 한두 병 위험하죠. 끊어야 하는데 저도 근데 요새 진짜 심각하게 느껴요. 이번에 체중을 다시 한번 마운자로를 제가 8월에 써가지고 저는 원래 어떤 체질이었냐면요. 저는 음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되는 유일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늘 뭐 외래가 끝나거나 또는 이렇게 뭐 일이 끝나거나 하면은 웬만하면 주 정도 제가 되도록이면은 줄여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끊으면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반주하는 걸 좋아해서 소주, 위스키 이런 쪽으로 어쨌든 당이 많이 건드려지지 않는 쪽으로 먹었어요. 그게 근데 30대까지는 통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맥주나 막걸리나 뭐 와인이나 사케 이런 것들을 계속 먹을 때 체지방 느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40대가 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면 간도 이제 늙어서 어떤 종류의 음주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이 음주를 분해하느라고 제가 먹은 탄수화물을 예전만큼 분해를 잘 못하고 다 지방으로 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절실히 느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가진 행복한 음식들의 종류가 점점 줄어드는 게 이게 노화구나.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결국은 다이어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질문들 중에서 답
저 영상이나 댓글들에 답으로 안 될 것들이 있으면 바로 좀 답을 드릴게요. 제가 막 다 해드리려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2.5로 시작해서 한 달 차 낮지도 적지도 않게 빠지고 있는 다음에 한 번 더 지나면 2.5. 잘 안 빠지면 5.0으로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마운자로는 죄가 없어요. 마운자로는 그냥 2.5면은 그 2.5의 신호에 맞게 해당 가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이 다시 당으로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내 몸의 상태에서는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에서는 그럴 땐 빨리 5.0으로 올리는 게 좋아요. 초반에 살 빠지고 2, 3주차 때 안 빠지신다는 분은 제 영상에 적혀 있을 거예요. 초반엔 부종이 빠지고 체지방이 분해지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2주에서 4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마운자로가 4주치를 처방하는 거예요. 항상 마운자로는 체지방이 분해되는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제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분해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초반에 식욕이 조절되니까 붓기가 빠져서 체중은 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체지방이 빠지려면 환경이 조성돼야 되니까 2주에서 4주는 꾸준히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면서 봐야 합니다. 마음잘 맞고 두통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위장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이 좀 좋아지시더라고요. 제 환자분들 보니까. 그래서 꼭 이게 두통이 물론 제가 진단을 안 해서 다른 병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마음자로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한다면은 2.5를 두통 때문에 영양을 못 올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써서 빨리 체지방을 빼고 빨리 끊는 게 마음자로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먹는 아르기닌도 도움이 되게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건강하고 예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은 일단 저는 운동은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no. 정제된 탄수화물, 식단은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따라와야 되는 게 근육량의 증가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이럴 때 꼭 필요하다면 전문 의약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 의약품을 쓰지 않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정상 체지방까지 낮추거나 건강한 체중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 시간 동안에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이 생길 수 있는 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식단과 운동을 하는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또 잘못된 원인이 있었을 때 살이 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로 이제 전문 의약품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두 안에 있어서 밑에 베이스는 영양이에요. 영양이 서포트 되지 않으면 면역이나 노화가 계속 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이후에는 항상 나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어느 정도 챙겨 드셔야 돼요. 옛날에 비해서 음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아르기닌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영양소도 비타민 B군이나 그리고 고용량 비타민 C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6, 9, 12번 같은 것들도 DNA 복제를 위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나에게 좀 맞춤으로 드시고 아르기닌은 내 몸에 있는 에너지 공장을 키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은 좀 드시는 게 좋겠죠. 감사합니다. 마흔자루 7주차 오전 11시 오후 5시 정도 되면 배가 심하게 고프고 복부가 땡기는데 식사 후 괜찮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이게 공복 시간이어서인가요? 그러니까 식간에 배가 많이 고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간에 조금 고프고 속 당기다가 식사 후에 괜찮아지는 거는 이거는 위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공복일 때는 위산이 좀 정체되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사실 위궤양이 조금 더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궤양이라면 그래서 식후에 괜찮아진다 한다면은 십이지장 궤양이라면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도 속이 자꾸 쓰리고 불편하다 하면은 반드시 내시경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게 너무 먹고 싶으면 마운자로를 맞으시면서 이거는 기전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계열의 식욕 조절제를 좀 같이 드시거나 그 단 게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시간이 혹시 생리 주기와 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세로토닌 계열 식욕 조절제를 같이 쓰시면서 빨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운자로를 먹을 때 가장 쥐약이 뭐냐면 이 달달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마운자로는 그것부터 일을 하느라고 내 뱃살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는 어쨌든 지금 막 들어온 달달한 음식을 그 분해하려고 하는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막 이게 뭐 생화학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달달한 음식은 줄이고 되도록이면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는 게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의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마운자로를 맞으실 때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려면 무조건 식단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셨구나.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려 볼게요. 제 능력이 되는 한에 있어서. 마흔자로 이제 시작한 분들이 저도 이제 뭐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마흔자루로 효과 많이 봐서 이제 드디어 끊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불안한 게 이제 잘 부작용 없이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살도 빼고 건강도 잘 챙기셨는데 문제가 이제 연말이 와서 송년회가 있고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돼서 사실 지금 끊어도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또 연말 때문에 마흔자로를 조금 더 유지해서 공고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고도비만입니다. 마흔자로 보통 길게는 몇 달 정도 맞나요? 장기적으로 맞아야 부작용이 없다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게 장기적으로 맞아서 부작용이 없다기보다는 이 약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써야 효과를 보는 연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막 펜터민이나 이런 나비 모양 약들처럼 딱 먹자마자 식욕이 조절돼서 오늘 내일 이틀만 먹어도 살이 확 빠지는 그런 약이 아니거든요. 얘는 몸속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내 몸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이전에 내가 살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던 나의 몸 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살이 찌지 않는, 뭐 안 찔 순 없죠, 노화지만 그런 상태로 자꾸만 바꿔주려고 하는 약이기 때문에 고도 비만이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내년 3월까지 8월부터 쓴다 그러면은 뭐 체중에 따라 체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처방하면서 좀 공고히 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경우에는 DNA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DNA가 비만의 DNA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이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을 먹었을 때 지방으로 자꾸 저장하게 하는 이런 DNA가 있다고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유전자 검사하고 할 때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잘 내 몸을 관리하면 충분히 그런 유전자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도비만이다 하면 분명히 이 세 개 중에 몇 가지 유전자가 발현됐기 때문에 고도비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마운자르를 쓰시면서 체지방을 빨리 감량시킨 다음에, 왜냐면 그 기간 동안 너무 위험하잖아요.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높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빨리 빼고 그다음에 유지를 하실 때 좀 낮은 용량으로 고도 비만은 한 6개월 정도는 더 유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검진 후 당뇨 전 단계 판정받고 엄청 놀라.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마운자로가 되게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당뇨 전 단계는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체지방으로 더 많이 증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당뇨는 이제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마운자로가 같은 양을 먹어도 체지방을 더 늘지 않게 해주니까 당뇨 전 단계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마운자로가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치료제가 됐겠죠.
항상 그렇지만 용량을 올리는 게 식욕이 조절이 되나 안 되나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체중이 인바디에 이제 근처에 보건소를 보시든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인바디를 찍어서 체지방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고 용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정출혈이 생기는 거는 되게 흔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보면은 우리 몸이 이제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체지방, 제가 환자분들 생리불순 다이어트 하다가 오신 분들은 맨날 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난소 이렇게 보여줄게요. 기다리세요. 이게 자궁내막 보시면 우리 아들 성적표에다가 잘 안 보이겠다. 자, 여기 체지방이 여기서 에스트로겐 비슷한 물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난소라고 하는 애는 자기랑 비슷한 물질이 나오니까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난소에서 나와야 되는 에스트로겐 말고 체지방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비슷한 물질이 나오면서 자궁 내막을 자꾸 두껍게 해요. 그거는 그냥 난소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난소에서 나오는 건 두꺼워지는데 이런 체지방이나 안 좋은 데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형태를 가진 호르몬들은 지 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이게 무너져서 생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하는데 체중을 줄이면서 이 체지방이 주니까 난소가 이제 교란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일 안 해도 됐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나오던 게 줄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난소가 자기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래 생리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이 많이 나갔을 때 생리 불순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더더욱 생리량이 확 많아진다거나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난소가 원래 기능을 되찾아가면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 진료는 꼭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리는 입 터지죠. 생리는 주기에 따라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참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생리 전 15일 정도에는 음식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먹고 싶게 되거든요. 음식을 통해서 세로토닌을 올리고 싶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달달한 거, 케이크, 젤리 이런 거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전에는 세로토닌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상하려고 음식을 통해서 자꾸 달달한 게 먹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하면 이때는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세로토닌 계열의 식욕 조절제를 좀 같이 컨비네이션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특히나 중고등학교 수험생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세로토닌의 진폭이 에스트로겐이랑 같이 다니니까 굉장히 폭이 심해서 막 시험 기간에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판단력에도 영향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기간에 세로토닌이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생리 전에 확 떨어지니까 뭔가 불안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뭔가 사회생활에 불편감을 준다거나 또는 체중을 자꾸 늘리게 한다거나 그 주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반드시 이건 처방을 받아서 신경전달 물질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마흔자루 하고 있고 임신도 해야 되는데 6주 정도 휴학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이미 좀 찍어 놓긴 했는데 이 연구를 한 연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흔자루를 맞고 임신을 했다가 임신 후에 어떻게 아기가 되는지 이런 전향적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후향적으로 연구가 이제 나오겠죠. 마흔자루 맞고 임신을 하셨던. 근데 기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연구가 되어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임신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좋고, 다만 저의 생각이에요.
다만 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상 체지방보다 훨씬 많고 이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에는 임신성 당뇨나 뭐 고혈압이 좀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이한테도 문제고 산모한테도 더 건강에 위협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마운자로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 전에 생긴 모든 것들이 임신 합병증을 통해서 뭐 유산이나 이런 쪽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마운자로든 전문 의약품의 힘을 도와서 체중을 빨리 빼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잡음 들려요? 이게 저희가 층간이 잘 안 돼요. 어제는 알람 6시 45분에 켰더니 뒷집에서 그 시간에 알람 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2.5 한 달하고 7kg나 감량되었는데 5로 올려도 될까요? 2.5 쓰고 계속 잘 빠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 올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또 영상들 많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저 아니어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마흔자로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고 1단계 4주, 2단계 6주 옆구리가 가끔 아픈 거에는 다른 부작용 없고 식욕도 줄었는데 몸무게는 2에서 3kg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 곧장 4단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것도 다 영상 남겨놨는데 마흔자로는 단계별로 올리셔야 돼요. 왜냐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부작용도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줄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확 올리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남은 주사가 있으면 5일 간격으로 좀 당겨서 그 다음 단계를 올리시거나 또는 그 다음 단계를 맞아보시고 또 체지방이 어떤지 그게 또 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7.5하고 뭐 10ml하고 뭐 가격이 같으니까 뭐 그냥 10ml를 해서 빨리 빼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무슨 뭐 사과를 사고 뭐 무슨 뭐 이런 과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거 사겠다.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무조건 단계별로 올려서 7.5를 맞았을 때 효과가 좀 더 괜찮으면은 그걸로 유지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을 맞아서 더 많이 뺀들 아마 또 부작용도 같이 따라가니까 그거는 절대 금물 무조건 단계별로 올려서 나에게 딱 맞는 체지방이 잘 빠진 용량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용량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마흔자로 2.5 한 달, 5 한 달 했는데 체중에 변화가 없고 부작용도 없고 식욕은 올라오고 미급이 때문에 안 먹는 것까지 저도 모르게 하기 싫어 7.5로 올렸습니다. 식욕 아니에요. 식욕하고 용량하고 관련 없어요. 약돈 받아서 필요하는데 무릎 때문에 그러니까 관절염 때문에 체중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식단과 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마운자로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왜냐면 그 무릎이 하중을 많이 받는 그 곳이기 때문에 무릎은 한 번 망가지면 퇴행성이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갈 수 없어서 꼭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를 쓰실 때 어떤 것들을 쓰셔서도 빨리 체중을 줄이시고 이제 운동과 식단을 유지하세요. 마운자로 효과에 대해서는 제 영상을 조금 더 보세요. 마운자로는 잘못이 없어요. 여기 그 마이데이 0116님께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자세히 2.5, 4.5, 7.5 부작용 더불음 이게 사실 이렇게 막 몇 퍼센트 이렇게 식단을 지키시고 비타민 이렇게 잘 챙겨 드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우리 몸이 AI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정리하신, 그러니까 슈퍼 제이이신 분들이 사실은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생존에 불리하다는 신호를 받는 순간 내 아무리 탄수화물,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매일 1-2시간 한다고 해도 생존에 불리한 신호를 받는 순간 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바로 아나볼릭하다 그러거든요. 저장하는 몸으로 모든 신호를 다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면 더 안 먹는다고 한다고 한들 생존에 더 불리해지니까 이게 완전 악순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 몸이 건강하고 쾌적하고 잠을 잘 자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자꾸 먹어서 건강한 신호를 줘야지. 요 정도로 식단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뭐 탄수화물 몇 프로 먹고 오늘은 요만큼 먹고 내일은 뭐 먹고 이렇게 계획하면서 한 번도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저께 내가 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완전 쫄쫄 굶어야지. 오늘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간헐적 단식 10시간. 그러니까 힘든 거 한 가지는 해야죠.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그렇게 온앤오프 하면서 생활하셔야 되고, 가끔 있는 술자리 저도 있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다이어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마운자로가 없었을 땐 방법이 없었어요. 먹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날에 이제 후회를 해도 꾹꾹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마운자로가 밑에서 그래도 먹은 거를 체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게 이제 도와주고 있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땡큐예요. 이렇게 내 옆에 보조제처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자리 가셔서도 되도록이면은 뭐 안주 같은 거는 조금 더 정제된 걸 줄이시지만, 그래도 하루 그렇게 지냈으면 다음날은 내가 이제 완전히 조금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7.5 처방받아서 맞고 있는데 부작용 없고 하시면은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만 줄이면 이 정도 용량이면은 체지방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세요. 마운자로는 정말 지켜봐야 되는 약이에요. 선생님께 가서 저가 예약이 지점들이 각 지역에 좀 있거든요. 재행가정학과라고.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원장님들께 잘 가르쳐 드리고, 제가 가진 그런 기능을 가진 다이어트나 갱년기 관리, 이런 마운자로 주사제제, 제가 삭센다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 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삭센다펜이 나왔을 때 사실은 너무 획기적인 약이어가지고 조금 저희 의사들이 좀 몸을 사리긴 했었거든요. 이게 뭐지? 약간 그랬었는데, 그때 저는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그냥 막 전량을 다 저희 병원으로 막 발주를 했고 그냥 진짜 많이 처방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랑 고혈압이 좋아지는 거 보고, 와, 이 GLP-1 계열이 진짜 획기적이다라는 걸 그때 2018년도에 깨달았거든요. 근데 되게 저도 처방을 많이 하면서 그만큼 또 리스크도 많았죠. 환자분들이 저로 인해서, 저의 무지로 인해서 또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사용할수록 환자에게 조금 더 부작용은 덜하지만, 근데 저는 처음에 많이 사용해 본 게 사실 지금 이제 마운자로를 쓰면서 더 지식을 알게 됐던 것 같아서 또 환자분들께도 감사하고, 저가 또 환자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참 많아요. 환자분이 아, 이렇게 해서 좋아지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빠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같이 배우면서 또 다른 환자분들에게 또 참고가 되고 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속 쓰리고 부작용 오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장운동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 알마기 같은 거 드시고 위장 불편감은 약 드시면 되고, 지속되시면은 꼭 내시경은 1년에 한 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갑상선 수술하고 9개월? 이거는 혈당은 갑상선 암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혈당은 재검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재검해 보시면, 이제 마운자로 치료하고 가시면 혈당은 좀 더 많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운자로 처음부터 5.0 맞지 마세요. 2.5부터 맞고 올리세요. 감사합니다. 단 거 당길 때 대체당 먹으면 안 되나요? 요것도 제가 영상에 남겨놓긴 했는데, 요거 제로슈가나 이런 대체당들 있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몸이 당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은 먹어도 괜찮거든요. 제로슈가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어떤 과학 하시는 분이 쓴 글을 그러니까 논문을 봤는데, 결국은 우리는 계속되는 신호에는 그 신호에도 몸이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맛은 당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호가 이게 당이 아니니까, 화학 구조가 당이 아니니까, 맛은 당을 느끼니까 화학 구조는 당이 아니니까 체지방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뇌가 자꾸 먹다 보면은 이게 당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것도 당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게 교란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것도 다 동물이 모르겠어요. 진화론도 믿고 저는 종교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동물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진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도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조율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뇌는 굉장히 연약하고 사람의 뇌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은 얘는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그게 금세 기억이 되는 것처럼 당도 그 맛을 계속 느끼게 되면 이 뇌가 그것도 당이라고 인식해 버리면서 체지방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떤 특정 한 가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자꾸 DNA가 변형되니까 그래서 사실 마운자로가 나와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욕 조절제만 나왔을 때는 제가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 식습관이 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향정신성 약들이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끊어줘야 되니까 식습관이 좀 바뀌려고 하면은 끊어줘야 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처방약들은 장기로 쓰면서 뇌로 가는 향정신성 약이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 제 환자들의 뇌가 이 사람은 단백질을 먹어도 맛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달달한 것보다는 좀 더 야채나 채소가 더 맛있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의사로서는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운자루를 끊거나 위거비 끊거나 전문의약품을 끊어도 옛날에는 막 달달한 걸 미친 듯이 먹던 뇌가 이제 인식이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는 샐러드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내가 야채가 싫어요. 저는 고기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식습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40자루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목표를 내가 몇 킬로를 빼서 요요를 절대 안 생겨야지 이렇게 목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내 살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내 식습관을 내가 다른 음식을 더 좋아하는 내 몸으로 내 몸을 트레이닝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제3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띵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최정민 너는 이제부터 40자루를 썼으니까 너는 음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습관으로 바꾸게 해서 진짜 좀 계속 안 먹었더니 별로 안 먹고 싶어져요. 그럼 희한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빵 이런 거 예전에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빵집 가면은 종류대로 다 사서 막 한 입씩만 먹어보고 막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그것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빵을 계속 안 먹고 나는 빵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그만큼 흘러가니까 빵집에 가서도 빵을 고르려고 해도 먹고 싶은 게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 쉬워요. 우리 몸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제3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마운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식습관을 정제된 탄수화물에서 더 단백질이다, 야채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물론 맛있는 걸 안 먹고 살 수는 없지만 그게 늘 메인이었던 사람들이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릿속에 인식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밥은 언제부터 먹어도 될까요? 과일은 언제부터 먹어도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내가 한 일주일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뭐 그냥 저는 여행 가면 즐겁게 지내요.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일주일 지난 그 시간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1, 2주 정도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인생은 고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즐겁게 살았으니까 딱 3개월 마흔자루 맞으면서 내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원래 체중 50kg 뭐 60kg로 딱 만들고 그때부터 내가 절대 안 찌게 유지하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늘 다이어트는 하는 거예요. 늘 장제된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하고 또 살이 조금 찌는 것 같은 마흔자루나 이런 비만 치료제 선생님하고 운동해서 쓰다가 또 그냥 좀 잘 빠졌으면은 또 그냥 식단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여행 가고 휴가 가면 그때 가서 즐겁게 지내고 또 그러면서 살이 찌는 것 같으면 또 뭐 마흔자루 쓴다거나 아니면 정제된 탄수화물 줄여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그냥 이거에 늘 반복 이렇게 살면서 노화가 되니까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운동의 강도도 더 놀리게 되는 거고 나이가 드니까 음주도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흡연도 예전보다 줄여야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다이어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시기를 딱 정해서 선생님 저 이거 맞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꼰대 같고 잔소리 같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불행하셔서 그 원론적인 얘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음, 양을 줄인다기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근데 어차피 마운자루를 쓰면은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죠.
네, 목표 체중 도달하고 나서 쫙 끊고 나면 다시 2.5로 써야 돼요. 대구 가서 7.5 구매했는데 5mm 세통 맞고 아직 펜 3개 남아서 저는 7mm 맞고 지금 오늘 그냥 5mm짜리를 5일 간격으로 당겨서 맞아보세요. 효과가 좋으면 굳이 부작용까지 끌고 가면서 7.5를 쓰지 마시고 그냥 5mm짜리 남은 거를 5일 간격으로 당겨서 맞아서 체지방이 좀 더 많이 빠지면 사실 부작용도 조금 덜하니까 마흔자루 맞고 있어서 식욕도 없고 배도 안 고픈데 몸이 지치고 힘들어 보쌈식리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있어. 이럴 때 먹는 약이 있을까요?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뭐가 먹고 싶을 때는 음식 자체의 종류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봐가지고 고기를 좀 구워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배고프면은 저는 그냥 치킨을 시켜서 껍질 벗겨서 안에 거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그 구이 그 굽네 치킨 이런 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완전히 뭐 철저하게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떤 메뉴를 시켜서 배가 부르게끔까지만 하면 됩니다. 마흔자루가 근육을 감소한다. 그러니까 근육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체수분이 빠지면서 인바디에서 근육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근육은 그 수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PT 선생님하고 뭐는 내 담당 선생님하고 그냥 어떤 근육의 목표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은 적금처럼 그냥 숫자와 상관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근데 체지방은 근데 목표가 있죠. 왜냐면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체지방은 어쨌든 남성 같은 경우는 25%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25% 이하, 남성은 28% 이하까지는 낮춰야 백색 지방이 많이 줄고 갈색 지방이 많이 남은 거니까. 그래서 체지방은 숫자를 보시면서 좀 하지만 근육은 사실 빠지는 것, 느는 거가 그렇게 막 화학적인 나기보다는 그건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육이 빠진 게 아니라 아마 체수분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저 오늘 피곤해 보이죠? 저 오늘 오전 진료 오후 방송하고 막 와가지고 지금 머리도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말에 다이어트 하시려고 맘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켜가지고 생리 중에 잘 안 빠지는 거 맞습니다. 식욕조절제 드시던 분들이 마흔자루, 식욕조절제 좀 적응돼 있으셨던 분들이 마흔자루로 바꾸시고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마흔자루를 맞아도 식욕조절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막 불안해 하시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약이 아니니까 인식의 전환을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기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마흔자루를 맞거나 맞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흔자루는 식욕 조절의 목적보다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약이다. 그래서 이 약을 맞는 동안에는 내가 뭘 먹어도 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만 줄이면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마흔자루로 체중 감량 성공했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 체중인데 유지 목적으로 처방될까요? 아이고 나라에서 단속한 게 어딨어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의사와 상의해서 뭐 처방 받으시면 되고 저도 사실 유지 목적으로 조금 연말까지 쓰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번 달은 제가 모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내가 살이 많이 찌는 환경에 놓일 것 같은 그 달이다. 그러면 그 달은 그냥 마흔자루 같이 좋은 약이 나왔으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번 달이 좀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야근도 많고 해서 내 몸이 생존에 좀 불리해서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찌겠다 하면 그때는 미리 예방적으로 마흔자루를 맞으면은 이만큼 찔게 요만큼만 찔 테니까 그래서 그만큼 좋은 약이죠. 비만 치료제로서는. 그래서 생활에 내 보조제인 거예요. 내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정상 체중일 때 막 욕심 부려서 하면 얘도 화가 나가지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근데 마흔자루가 봤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좀 도와주는 게 이 내 주인한테는 건강에 조금 더 유리하겠다 하면은 효과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막 엄청 낮은 환자들이
이 마운자루를 욕심부려서 더 예뻐지겠다고 쓰면 마운자루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운자루도 체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면역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살이 많이 빠지고 났을 때 또 마운자루를 쓰면 마운자루는 또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빼야 될 체지방이 없는데 걔는 들어오면은 내 할 일이 없는데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장 운동을 떨어뜨려 갖고 면역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쓰셔야 돼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내 생활 습관에, 그러니까 내 이번 달에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간다, 뭐 이번에 뭐가 많다, 이럴 때에 맞춰서 좀 이렇게 덜 찌게 해주는 약이에요. 아시겠죠? 마운자루가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요? 간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그렇지만 먹는 식욕 조절제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간에는 무리가 없는 약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을 때 마운자루를 쓰는 게, 마운자루가 어쨌든 해당 과정을 도와주니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할 일을 간이 안 해도 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는 건 좋지만, 저는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이 있으면 우루사는 항산화제를 같이 쓰면서 마운자루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 수치가 오르거나 중성지방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마운자루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이나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그걸 치료를 하면서 마운자루를 쓰시는 게 마운자루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체지방 많이 주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중을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체지방이에요. 근육은 그냥 운동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부종인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들 계속 보시면 부종 얘기가 많죠. 그래서 부종과 체지방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운자루 하시는 중에 독감 주사 맞아도 괜찮습니다. 체지방률을 낮추는 거예요. 체지방량이 아니라 체지방률을 낮추는 방법 뭐가 있어요? 근육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지방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8% 이렇거든요. 근데 체지방량, 실제로 킬로그램, 그 인바디 그 앱 보시면은 나중에 보면 거기 체지방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그리 높지 않은데 체지방률이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근육이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마운자루를 쓴다기보다 근육량을 좀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운자루를 써서 체지방을 좀 내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량이 17, 18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육을 올리면 같은 체지방이 있어도 체지방률이 줄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올리고 지방을 낮추면 체지방률이 주니까. 그렇게 계속 치료하셔야 돼요. 금요일 위고비 1단계 맞고 아무런 증상 없어서요. 2차만 맞은 월요일에 마운자루. 사실 근데 위고비하고 그 마운자루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오늘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그림을 한 5번 정도 그렸는데, 잠깐만요. 보시면 식욕, 체지방, 이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고비, 마운자루. 자, 보시면 위고비는 마운자루보다 식욕의 조절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위고비가 뇌하수체로 가는 수용체에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보신 분들은 두 개 다 아시겠지만 위고비가 훨씬 더 식욕을 잘 조절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마운자루보다 위고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엔드 값은 뭐예요? 이 체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체지방을 빼는 데 있어서는 마운자루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만 많이 먹지 않는다면 단백질을 이렇게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마운자루가 체지방을 훨씬 더 많이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식욕 조절을 해 나가면서 효과가 마운자루보다 떨어지는 걸 쓸 필요가 없겠죠. 다만 위고비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음주를 거의 못 끊을 정도로 하셔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위고비가 어느 정도 금주를 좀 해주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좀 줄더라 해도 이거를 제가 처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개 정도씩은 위고비를 병원에 놔두는데, 대부분은 우리의 목표는 이 체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자루를 맞고 그럼 식욕이 조절이 안 돼서 선생님 그럼 많이 먹어서 체지방이 그러면 위고비보다 훨씬 더 안 빠지면 어떡하나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기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루를 맞으면서 체지방을 빼면서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 깨진 것에 대한 처방약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달달한 것만 먹어야만 만족이 되면 요거는 신경전달 물질이 문제인 거고,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예를 들어 뭐 소고기를 먹거나 삼겹살을 먹거나 샐러드에 막 연어나 이런 거 꽉 채워가지고 정말 배부를 정도로만 먹어도 만족감이 된다 마음자루를 맞으면서, 그러면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자루는 내 몸 안에서 체지방만 계속 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위고비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한참 지나고 나면 살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보지만 마음자루를 맞으면서 식욕 조절이 안 된다고 해서 위고비로 돌아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식욕 조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통. 마음자루 할 때 삐삐 받으면 더 살 빠지겠죠? 그럼요, 물론이에요. 모든 비만 치료제는 그냥 정말 밑에서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그냥 근육 운동과 그 식단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육 운동과 식단은 그냥 하시는 거고, 밑에서 마음자루라고 하는 정말 너무 좋은 약이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높게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지금 5주 차이고 어제 5.0 맞았습니다. 부작용 없으면 다음번에 7.5로 진행해도 될까요? 부작용이 없으면 7.5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용량을 올리는 거의 기준은 부작용이 기준이 아니라 효과가 기준이에요. 체지방이 빠지면 그냥 그 용량을 유지하시는 거고, 체지방이 잘 안 빠지면 용량을 올리시는 거예요. 5일째 많이 배가 고프네요. 네, 배고픈 거랑 상관없다고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계속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맥도날드를 갔지만 위에 껍데기를 버리고 번을 버리고 안에 있는 것만 먹었습니다. 감자튀김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단백질 쉐이크, 입맛 없어도 단백질 쉐이크 먹는 것도 좋고, 입맛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돼서 막 단백질조차도 많이 안 들어갈 정도로 식욕이 없을 때에는 이건 용량이 너무 센 거니까 10일 간격으로 좀 차라리 늘린 다음에 단백질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뭐 생선이나 고기류는 그래도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점심 때 배가 고팠거든요. 식욕 조절이, 식욕을 조절하는 약은 아니까 이제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그러면 이제 뭐 불고기집 가서 그냥 불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먹고 싶지 않고 막 하루 종일 입맛이 없다 이러면은 입안에 뭐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너무 오래되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마음자루 용량을 더 늘려야겠죠. 마음자루 상태가 소부 이급파 내일 몸무게 돌아와요. 받고 있는데 옆에 6kg 빠졌어요. 아무리 갱년기 여자라 해도 갱년기 때의 효과가 없고 7.5 맞았는데도 체지방 안 빠지시는 거는 이건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지금 줄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7.5 정도까지 썼는데 체지방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어떤 호르몬들의 문제가 있거나 내 몸이 지방을 지금 자꾸 저장하려고 하는 기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7.5로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식단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이 철저히 빠지고 있었는데도 7.5 효과가 없으면 부진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고비 하다가 마흔자루 넘어왔는데 4주째 2kg 빠졌어요. 체지방 2kg 빠지셨으면은 조금 유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마흔자루 맞는 동안 일시적으로 간 수치 올라갈 수 있나요? 그 마흔자루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오르는 분들은 제 진료실에서는 마흔자루 맞으면서 간 수치 오르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자, 식욕에 관해서 얘기하는 분들 질문을 넘어갈게요. 우울증약 먹으면서 치료하시는 분들 저희 병원 많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과 함께 치료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체중 관리가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운자로나 위고비, 삭센터펜이 너무너무 다행인 게 FDA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도 컨비네이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약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대사증후군, 갱년기, 젊은 소아 비만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쓸 수 있는 게 정신과에서 약을 쓰고 있을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께 뭐 가서 여쭤보고 오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참 열심히 식단과 운동밖에 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GLP-1 아고니스트 같은 이런 주사제제들이 나오면서 허가를 해주니까 정신과 약을 쓰시면서도 이거를 써서 체중을 좀 낮추는 제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줄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정신과 약이나 수면제들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정신과 선생님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약, 뭐 수면제 이런 약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마운자로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한다면 마운자로 꼭 쓰시고 대신에 정신과 선생님하고 협진은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적게 먹으면 비상 상태라고 인식하고 족족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들었는데 마운자로는 뇌가 배부르다고 착각해서 생으로 굽는 다이어트랑 다르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다이어트 할 때 그냥 무작정 굶는 거 안 돼요. 뭔가 다른 신호를 주면서 가야지. 이게 무작정 계속 굶기 시작하면은 뇌는 말씀하신 대로 생존에 불리하다 생각해서 영어로는 아나볼릭하거든요. 저장되는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뭐 자율신경, 간, 해당 뭐 근육, 지방 모든 것들이 다 저장하려는 몸의 상태로 변해서 악순환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쫄쫄 굶는 다이어트를 며칠씩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뭐 15시간 정도의 간헐적인 단식 정도는 우리가 간이 자기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위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빡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벌어줘서 안 먹는 시간을 줘서 간이 쌓여있는 뱃살이나 이런 것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시간 정도는 좋지만 우리가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체중은 빠졌는데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노화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러면은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하고 나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심근경색이 생기는 분들도 뭐 간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쫄쫄 굶는 건 비상 상태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이 이 사람 또 굶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뭐든지 다 지금 저장하게 되면서 그 다음번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마운자로나 위고빈의 기전 중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 정도는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의 수용체로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주니까 내가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생으로 굶어서 뇌에서는 배고파 죽겠다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안 먹는 거랑 마운자로가 딱 들어가서 지금 배 안 고픈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고 음식을 멈추는 거랑은 우리 몸의 인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를 쓰면 착각한다라는 말도 뭐 맞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운자로는 그렇게 식욕을 조절하는 거를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구된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 과정을 해서 체지방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배가 고픈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뇌는 완전 그것도 똑같죠?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뇌는 굉장히 단순한 애라서 같은 신호가 계속 반복되면 거기에 적응한다. 그래서 굶고 또 굶고 해서 살이 막 부종이 빠지니까 한 3, 4kg 빠지는데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굶어도 안 빠지는 건 결국은 모든 몸이 이제 저장하려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굶는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간 수치 얘기가 많으신데 간 수치 올라가면은 피 검사를 하시고 간 수치가 올라간 원인이 마운자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선생님하고 의논하셔갖고 다른 원인이 배제됐을 때는 우루사를 드시면서 마운자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진짜 필수인 거죠? 그럼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운동은 필수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다이어트는 그냥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음식이 다 건강했는데 지금은 정말 배달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너무 거대 영양소들이 많아져서 비타민들이나 이런 미세 영양소들이 음식으로부터 섭취되기가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단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대에 태어났으니까. 슈퍼피. 슈퍼피. 슈퍼제이도 문제인데 다이어트에 슈퍼피도 문제예요. 왜냐면 다이어트는 어쨌든 연속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을 똑같이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운동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슈퍼피. 마흔자로 그 3주차 2kg. 체지방률 이 정도시면은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 슈퍼피님이 근육을 조금 올리시면 참 좋겠네요, 항상. 근육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엔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좀 덜 찌거든요. 그래서 왜 쟤는 살 되게 잘 안 찌는데 나는 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지? 이게 뭐 근육량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이제 베이스로 내려가서 생화학적으로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의 수하고 크기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가 많고 크기가 크면 똑같은 빵을 먹어도 막 공장에서 빵빵하게 일을 하니까 체지방으로 저장을 안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수도 적고 크기도 적으면은 요만큼만 먹었는데도 이게 이러고는 이제 나 요거밖에 못 하겠는데 하고 이제 지방으로 저장하죠.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오는데 체지방은 증가하는 아주 슬픈 몸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만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의사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나 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서포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미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와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다 끝나고 나면은 도로 다 돌아가고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마운자루를 쓰시면서 또 식단을 하시면서도 그 내 몸의 에너지 공장의 수를 늘리는 게 좋아요. 그럴 방법은 첫 번째 근육량을 늘리시는 거, 두 번째 항산화제를 꾸준히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산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기 때문에 들이쉬는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깊게 내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숨을 되게 얕게 쉬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그래서 항산화제, 산소, 그리고 근육 운동 요 세 가지가 내 몸의 기초 대사량 엔진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자루를 쓰는 동안에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숨을 좀 깊게 들어쉬고 내쉬는 걸 평소에도 그냥 이건 일하시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거를 습관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근육 그냥 앉아서 그 스쿼트 하는 거예요. 그냥 20개씩 그냥 뭐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스쿼트 하시고 친구들하고 얘기하시면서도 스쿼트 하시고 그걸 꼭 지금부터 스쿼트 오늘 50개 이렇게가 아니라 습관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요요가 안 오는 방법이에요. 그 어떤 다른 명약 없어요. 요요가 안 오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뭐 미토콘드리아가 커지고 수가 늘어나는 거 말고는 없는데 노화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고 크기가 줄어드는 게 노화이기 때문에 역노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방법 있는 건 근육량이다. 5mm 맞고 5kg 정도 빠졌어요. 7.5 맞는데 더 빠질까요? 5mm 맞고 5kg 정도 빠졌어요. 7.5.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5mm 맞고 5kg 정도 빠지면 7.5 맞으면 더 빠지는 거는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얘는 몸으로 들어가서 신호를 주는 애니까 농도가 오르면 더 많이 빠지겠죠. 그렇지만 부작용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빠지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냥 그걸 더 유지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항상 전문의약품은 효과와 부작용 그 사이에서 아주 세밀한 구간에서 잘 써야 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서워서 너무 적게 쓴다고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적당한 약의 용량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아요. 제가 2.5세인데 15kg 마운자로 넘어가실 때는 항상 2.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고비를 몇 단계를 쓰셨든 상관없이 2.5로 쓰세요. 펜타민 계열 약이 한 단분이나 있는데 머리 아파서 중단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나 펜타가 와서 마운드 시작 오전에 남은 양 활용을. 펜타민은 꼭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정말 체지방률이 40% 50%가 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체지방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건강의 상태의 부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내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체지방이 훨씬 더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의사가 판단했을 때 향정신성의 식욕조절제를 써서라도 빨리 체중을 줄이도록 하는 게 이제 펜터민 같은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쓸 때는 이제 철저하게 의사가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부작용이나 끊을 때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휴직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거 남은 거 좀 써볼까요? 이거 너무 위험하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초진 환자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다른 데서 이제 이런 정신과 향정신성 약의 식욕조절제를 많이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펜터민이 남아서 어느 날 좀 식욕이 안 잡혀서 감기약 먹듯이 오늘 식욕조절제 먹고, 아 이제 식욕이 잡혀서 좀 괜찮아 그러면 또 괜찮다가 또 다음 주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렇게 먹고, 펜터민은 그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내성이 생기고, 몸이 펜터민이라고 하는 건 교감신경을 확 올리는, 어쨌든 항진을 시키는 약이거든요. 이 나비 모양 약이요. 그 옛날에 식욕조절제. 그렇기 때문에 몸이 생존에 불리하다는 걸 계속 신호를 주는 약이에요. 향정신성 약 중에 펜터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조절해서 체지방을 빼야 되는 약인데, 그거를 식욕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그냥 오늘 딱 먹고 내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문제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신 펜터민이나 예전에 받아놓은 식욕조절 처방전 있으신 분들은 마운자로를 받으신 상태라면은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거를 함부로 꺼내 먹었다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돼요. 위고비로 10kg 감량하고 2.4 유지해 오다가 약 끊고 3개월 마운자로 1단계는 지금 4주째 2kg 받았어요. 마운자 쭉 해도 될까요? 마운자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고비에서 마운자로로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더 좋은 약이 개발된 거예요. 우리의 다이어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든 체지방의 감량이기 때문에 위고비보다는 그 마운자로가 모든 연구에도 다 체지방이 마운자로가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도 위고비보다는 마운자로가 체지방을 훨씬 더 많이 뺐어요. 그래서 게다가 제가 제약회사랑 아무 관련 없어요. 저는 진짜 논문과 그 처방해본 결과로서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뇌로 가는 기전이 좀 적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덜해요. 속 불편하고 토할 것 같고 두통 있고 막 구역감 있고 막 만성 피로 오고 이런 것들도 마운자로가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또 계속 장기로 다음 연도 이렇게 처방해 보면서 또 알게 되겠지만, 또 다다음 주 되면 이제 10ml짜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제가 7.5 한 달 쓰시고 체지방 변화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정말 그런 분에 한해서만 저는 10ml를 쓰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저는 제 환자분들은 2.5나 5.0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같이 교정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수액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서포트를 하니까 이게 아주 부분이 되고 이렇게 가야지, 마운자로가 메인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건 절대 안 돼요. 마운자로는 그냥 정말 부분적인 전문의약품인 거고, 그 주변을 의사가 서포트 해주면서 이 사람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부 좋아요? 두부 이런 거 많이 드세요. 마운자로 6주차. 우와, 11kg. 너무 잘하셨어요. 유지하고 싶으실 때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한 2.5 정도로 낮추시지 그러세요. 한 10일 간격? 이렇게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부작용 계속 있으시면 어떤 부작용인지 모르지만 증량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부작용이 좀 시간이 가면은 이런 주사제들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환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작용 있고 하면 제가 한 10일 간격으로 늘리고, 그 부작용에 맞는 증상치료제들을 좀 처방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발사믹 오일 찍어 먹는 거, 근데 그 빵 그냥 호밀빵 드시거나 아니면은 발사믹 오일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새우 있잖아요. 냉동 새우,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거기에 발사믹 오일 확 뿌리고, 올리브 이런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드세요. 그건데 빵은 끊을 수 있습니다. 빵은 무조건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빵 중독이셔서 지금 계속 체중이 반복되시는 분들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빵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빵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을 때까지 영영이에요. 맞아요. 진짜 완전 너무 슬프죠? 그치만 즐겁게 맛있게 먹는 시간들도 있으니까. 천국의 계단 너무 좋죠. 저는 그거 한 5분도 못 하겠던데. 근데
공복을 유지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항상 공복 운동은 좋죠. 그렇지만 내가 혈압이 떨어지고 막 몸에 무리가 있는데 그거를 빼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내 건강을 늘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이겨내야지 이러는 순간 몸은 무조건 생존에 불리하다 생각해서 저장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기분 좋고 해피바이러스, 계속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 낮아지면서 지방을 좀 분해해 볼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댓글 다시고 그런 분들 있으시던데 그 시간은 살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다이어트 공부하면 뭐해. 밤에 앉아서 살이 안 빠지는데.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맞아요. 마음자루가 너무 비싸고 용량 커질수록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량 요 정도 선에서 운동과 식단을 그냥 열심히 더 하셔서 이거 없었다면은 내가 이것조차도 지금 하다 말다 실패 이렇게 될 것을 그나마 2.5라도 있어서 이게 그래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양인 것 같아요. 얼굴 입주면 저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피부과 다니고 있죠. 피부과는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 뭐 무슨 관리를 하든 간에 저는 피부는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피부과 선생님들을 너무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흔자로 3번 맞았고 3.7 빠졌어요. 체지방 0.1 빠지고 체지방량 1.3 빠졌는데 2단계 맞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단계 한 달 더 맞고 싶은데 댓글 보니 체지방 2, 3씩 빠져 있네요. 이번 주 받으러 가는데 2단계 올려야 할까요? 체지방이 1.3 정도 빠졌으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쓰는 거 빨리 쓰고 빨리 끊는 게 낫거든요. 체지방률을 28% 이하까지 빨리 낮추면 약은 끊을 수 있으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쓰시는 것보다 그 사이 동안 난 또 늙잖아요. 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저는 부작용이 없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체지방이 뭐 한 1, 2kg 한 달 동안 그거밖에 안 빠졌다. 식단을 철저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빨리 용량을 올려서 빨리 쓰고 빨리 체지방률을 낮추고 약을 끊고 이제 그때부터 운동하자. 그래서 항상 의사랑 전문의약품은 이 환자가 이게 만약에 여기가 지구고 달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고 달이 도는 정도의 궤도가 이게 운동과 식단으로도 충분히 이제 체지방이 유지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먹더라도 하루 이틀 금식하거나 운동하면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인간이 체중을 유지하는 궤도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까지 오려고 하는 게 혼자의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찾고 전문 의약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운자로를 쓰실 때 이만큼 궤도에서 벗어난 걸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손쉽게 요 궤도로 올려서 여기서부터 이제 식단과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옮겨주는 게 마운자로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마운자로를 쓰는 동안 어쨌든 이 식단과 운동이 계속 중심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돕는 거고 마운자로나 비만 치료든 어쨌든 체지방을 줄일 때 모든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건강 상태가 다르고 먹고 있는 약이 다르고 또 그러니까 노화나 면역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운자로의 부작용의 효과를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그게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게 일단 메인이에요. 60%는 환자가 하는 거고 옆에서 3, 40% 정도 돕고 이 환자가 이제 궤도에 오르면 제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하산을 준비를 시켜 이제 안 볼 때가 되어갑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의사가 없어도 충분히 몸이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에 들었으니까 막 먹는다고 무조건 죽죽 늘면 그게 코끼리잖아요. 그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의사가 도와주는 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갱년기가 있거나 또는 뭔가 인생의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그래서 다시 이 궤도가 멀어지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또 다시 마운자로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전문의약품 전문의가 하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이어트는 내가 하는 거다. 마운자로나 전문의에게 다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 묻는데 선생님 열을 주기 맞아요. 그렇게 도 열을 주기 괜찮아요. 그리고 마운자로는 막 꼭 7일 막 5일마다 맞으라고 했다고 딱 5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몸 안에서 이제 농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정도로 유지해가지고는 한 3-4달에서 6달까지 너무 오래 환자에게 처방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지금 받아간 게 사실 4개가 같이 가니까 한두 개 썼는데 보면 딱
각이 보이거든요. 저는 인바디 보면 아 이걸로는 용량이 부족하겠다.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낮은 용량을 쓰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를 빨리 땡겨서 그냥 3, 4일 안에 맞으면 이게 조금 더 농도가 빨리 올라가니까 그 다음 5단계로 안전하게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펜 단위로 나올 수 있었으면은 2.5 맞아보고 좀 효과 없으면은 뭐 그 다음 단계로 좀 올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치료인 거예요. 2.5를 4주는 또는 2주 이상은 써봐야만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2.5를 4주 썼을 때 아, 이 정도 써서 4주 다 쓰면은 이 기간이 너무 이 환자가 길어지겠다는 판단이 서니까 그냥 2주 정도 맞았을 때 제 임의로 3, 4번째 거를 땡겨서 맞아서 올려서 총 마운자루를 쓰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4개를 다 맞고 평가하는 게 맞죠. 우울감과 숨쉬기 힘듦이 생겨서 5mm 맞다가 2.5 맞았는데 좀 나은 것 같아요. 다음 주는 5mm 맞고 그 다음 주 2.5 교차로 계속 맞으면서 아 그렇게 교차로 맞으시는 건 완전 비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잠깐만요. 수면이 지금 들리시나요? 이게 수면이 켜지면 라이브가 안 되는 거 아니겠죠? 그 2.5를 맞고 5.0을 맞고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하면 위장 운동 능력은 자꾸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서 부작용이 더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농도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게 2.5 맞고 계속 가서 5.0을 맞아서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좀 유지하려고 해서 가는데 2.5를 맞으면 그냥 여기서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2.5의 농도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다시. 그러니까 2.5를 맞아서 5.5 만다고 2.5 만다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은 7일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또 7일이 지나면 떨어지고 7일이 지나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겹치면서 계속 그 5.0의 농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2.5 2.0 잘 안 보이시죠? 그 사인펜 여기가 2.5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5.0을 맞았어요. 그럼 2.5를 맞을 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펜을 해서. 그래서 이 농도를 2.5가 유지했을 때 살이 빠지냐 안 빠지냐를 의사가 판단해서 잘 빠지면은 그냥 1주, 2주, 3주, 4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5.0으로 올려서 또 이렇게 가서 이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선을 넘어야만 체지방을 빼는 거예요. 약의 농도가. 근데 2.5를 썼는데 효과가 있는 사람은 이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맞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냥 이걸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2.5를 썼는데도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러면 살을 빠질 수 있는 아직 그 단계에 못 간 거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안 되겠죠? 그러면은 2.5를 저는 좀 땡겨서 맞으면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5.0을 써서 얘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2.5 맞았다가 5.0 맞았다, 2.5 맞았다, 5.0 맞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리미트까지는 올라가면 그때부터 그 농도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걸 제가 이 포인트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레벨까지 농도가 올라가야 그제서야 체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 맞았다고 어제 맞았는데 오늘 왜 살 안 빠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농도가 올라가면서 그 체지방 빠지는 선을 탁 넘기는 순간부터 이제 체지방이 빠지니까. 근데 이게 또 더 올라가게 되는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쓱 들어오면 이게 쓱 올라가니까 마운자루는 지 나름대로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농도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낮추는 게 근육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마운자루 농도가 같은 걸 계속 일하고 있어도 살이 이제 더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니까 2.5를 썼는데 잘 안 되면 5.0을 써서 빨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살을 빼고 끊는 거예요. 근데 당뇨나 당뇨 전 단계는 이게 훨씬 높으니까 2.5로는 좀 쉽지 않으니까 5.0으로 올리고 5.0으로 갔는데도 안 되면 7.5로 올리고 7.5로 올렸는데도 안 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환경이 뭔가 당이 분해되지 않는 환경이 있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이상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조금 호르몬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해가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라 가지고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 원론적인 거는 운동하고 식단 열심히 하면서 마음자를 보조적으로 쓰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다. 이것만 명심하고서 생활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같은 말을 반복드려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닦아드릴게요. 밑에도 댓글이 많을 것 같아서. 마음자로 살 빼고 살찔 때마다 마음자로 이상계열 다시 해서 살 빼고 이렇게 하면 건강에 안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식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2달 쓰고 또 잠깐 쓰고 2달 쓰고 잠깐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안 좋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11월부터 사용하신다 그러면 내가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는 마음자루를 써서 체지방률을 정상 체지방까지 낮추고 그 다음부터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한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늘 또 체중이 유지돼야 안 되잖아요. 근데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체지방이 이렇게 여기가 25%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내려갈 때까지는 어찌됐건 전문 의약품을 써서 빨리 체중을 내려드리고 제가 약을 많이 끊거든요. 그러고 나선 제가 한 달에 한 번 계속 진료를 봐요. 근데 이게 약간 스물스물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바디에서 스물스물. 그러면 저는 이때 빨리 차단을 해버려요. 빨리 마음자루를 쓴다거나 아니면 빨리 식욕 조절제를 써서 다시 일로 가지 않도록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아니면 또는 굉장히 철저하게 식단과 다이어트, 단백질 위주를 드시라고 권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게 한 번 빠지고 났을 때 체지방이 2까지 올라가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빠졌을 때 여기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때 뭐 마음자루나 뭐를 써서 빨리 한두 달 안에 빨리 내릴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썼다 안 썼다에 반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만큼 찐 거를 이만큼 뺐는데 요만큼 이제 다시 저장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환자인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닙니다.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고 더 이상의 그 약제는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봐도 이 환자는 다시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찔 것 같다라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땐 마음자를 한 달만 써서라도 다시 낮추는, 이게 연속이 되는 게 좋고,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음식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죠. 체지방이 왜 늘었는지.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체지방을 완전 철저히 빠질 수 있게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분도 있어요. 40대 후반인데 체지방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체지방이 많이 떨어졌고 식단도 그대로 하고 마음자세로도 끊고 다 다른 게 없는데 체지방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가까운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제2행 가셔가지고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검사하세요. 또 특히나 남자분들은 내 몸에 성경이 안 좋을 때 남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거든요. 남성 호르몬은 노화라기보다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내 몸에 환경이 좋을 때 높은 환경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동물이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제 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높아져 있어야 되는 거고 여성 호르몬은 50세 이후에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50세 이후에 임신을 하면 좋은 유전자가 내려가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남자분들이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좋은 DNA가 넘어가지 못할 환경이라는 걸 몸이 인식했기 때문에 일부러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려서 그 유전자가 번식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몸의 과학적인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몸이 좀 피곤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안 늘고 근육량이 자꾸 준다 하면은 남성 호르몬은 한 번 더 체크업 해보시고,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을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제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나 또는 급격한 스트레스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남성으로 떨어지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량과 다이어트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본질을 충실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20, 30개 스쿼트 뜸뜸이 20, 30개 그냥 적금이에요. 근육 운동은 적금.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운동이랑
운동이랑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깊은 심호흡을 해서 자율신경 균형이 이렇게 쉬어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그리고 교감신경이 이렇게 긴 호흡을 내쉬면 교감신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생존에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고 항산화제 잘 챙겨 드시고. 72시간 단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려요. 15시간 정도가 좋고, 내 몸이 지금 힘들다, 내 몸이 졸리다, 그럼 그 신호에 잘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생존의 불리함을 느끼는 순간 다이어트는 끝이고 건강만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얻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을 제일 먼저 지키면서 예뻐져야 되고 날씬해져야 되고 그렇게 하세요. 자주 폭식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마흔자로의 기전으로 잘 안 돼요. 폭식은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계열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욕조절제를 처방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꾸 폭식을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습관은 항상 고칠 수 있어. 뇌는 생각보다 쉬워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생각보다 뇌는 변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폭식을 한다 하면은 그거를 신경전달 물질을 내가 이겨나가면서까지 그 폭식 습관을 이길 수는 선생님은 없어요. 이건 선생님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계열의 식욕조절제를 어느 정도 쓰면서 주치의가 체중이 빨리빨리 줄어들게 해주고 그 사이 동안에 선생님이 그 식습관을 같이 조절해 나가는. 그러니까 약을 쓰는 목적이 살을 빼려는 게 아니라 모든 비만 치료제의 목적은 그 약을 쓰는 동안 이 환자가 그동안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거가 목적이거든요. 그게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다이어트 식욕 조절제하고요, 마흔자로 주사 처방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컨비네이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갱년기인데 음식으로 자꾸 기분을 보상하게 되고,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니까 이렇게 불안이나 이렇게 조금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늘 생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자꾸 생존에 불리함을 느끼니까 음식으로 자꾸 기분을 보상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잖아요. 그럼 요거는 세로토닌 계열을 써주면서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져 있으니까 다 해당 과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갱년기 때는 더 뱃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마흔자로니까. 그래서 이런 뭐 세로토닌 계열하고 마흔자로하고 같이 쓰면서 갱년기를 보내야죠. 그 갱년기 시기는 내 잘못으로 살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갱년기는 정말 선생님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호르몬의 문제고 내 식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갱년기는 갱신할 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진짜 이제까지 아이를 키우고 하던 몸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갱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데, 사실 마흔자루가 나온 건 정말 갱년기 여성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빵 21일 정도 끊으면 다시 안 먹고 싶어져요. 진짜 독하게 끊어보시면 됩니다. 빵은 진짜 저 빵집 선생님들도 존경하지만 너무너무 맛있게 만드시는 그 빵 실력에 정말 박수를 또 박수를 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빵을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냥 하나 정도 먹고 한 2, 3일 안 먹고. 막 어저께 소세지 빵 먹었다 그럼 다음 주까지는 이제 빵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는 하기 싫은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체지방이 잘 빠지면 단 게 안 올립니다. 일주일 말고 텀 늘려도 됩니다. 잠 안 오면 눈 감고만 있어도 효과 있다던데. 5mm 부작용 심해도 2.5가 효과 없으면 증량 아니에요. 5mm가 부작용이 심하면 2.5가 효과 없어도 증량하면 안 돼요. 5mm를 맞았는데 막 토하고 울렁거리고 뭔가 부작용이 심하시면은 그 5mm 받은 거는 10일 간격으로 좀 늘려가지고 농도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부작용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전문의 약품들을 처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그 약의 부작용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 이렇게 약 처방에 부작용이 막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부작용들이 이 약을 먹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전문적으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 내가 마운자로를 이번 주에 5ml를 맞았는데 되게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리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피곤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5ml를 똑같이 맞았는데 뭐 특별히 식단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 다음 주에는 5ml를 맞았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 마음자로는 같은 일을 들어가서 DNA한테 신호를 줘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내 몸이 환경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할수록 약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을 때는 어쨌든 줄여서 건강부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좀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쓰시면 5ml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요요는 모든 비만 치료제들은 끊으면 다 옵니다. 이렇게 마음자르라서 오고 뭐 안 오고가 아니라 모든 비만 치료제들은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끊으면 다 요요가 와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도 들으시라고. 전문의약품과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를 쓰는 기간 동안 부작용과 효과를 모니터링 해주면서 그 기간 동안 이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최대한 많이 교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해됐어. 전 이런 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120명씩이나 들어와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들어와 주셨는데 다 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네요. 5.0이 너무 비용 부담스러운데 다음 단계 7.5 대신 위고비 안 돼요. 필카 아티스트님 답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에스트로겐 수치는 높은데 그런 갱년기 아직인 건가? 짜증으로 인한 폭식. 에스트로겐 수치를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47에서 52세 사이에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데 피 검사를 꼭 해봐야 돼요. FSH라고 하는 난소 자극 호르몬이 얼마나 올라갔냐에 따라서 이제 갱년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치를 보고 많이 올라갔으면 그때부터는 세로토닌 계열 식욕 조절제를 마운저로를 쓰면서 같이 처방을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설명하고 그림을 못 그리고 해서 그런데 그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제가 직원들한테 좀 어떻게든 설명을 쉽게 하게 해서 그림을 좀 했는데 조금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은 공부해야 돼요. 내 몸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들 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서 좋은 정보들도 정말 많지만 유튜브에 또 어떤 좀 상업적인 정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자꾸 글을 쓰는데 결국은 이거 건강도 주식이랑 같아서 내가 공부해야지 누가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좋다더라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패가망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잘 공부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생이 너무 길어져서 못 죽으니까. 163, 73.3이었는데 제장 선종 발견 다이어트 결심하고 있어요. 맞은 지 2.5 됐고요. 2.5 맞고 있는데 운동 병행하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추천해 주실까요? 근육 운동, 하체 근육 운동, 그리고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심박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박이 막 뛰면 이제 150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쉬어도 12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심박이 유지돼야지 대골게 30분 이상은 돼야지 체지방이 빠지고 유산소는 그 정도. 근육 운동은 매일 적금 붙듯이 찢어지게 10개 했는데 아프다 그럼 12개 하시는 거고 20개 했는데 아프다 그럼 22개 하시는 거고 30개 했는데 이제 죽겠다 그만하고 싶다 하면 35개 하시는 거예요. 2.5배는 요즘 딱히 2.5대 빠지는데 용량이 적은데 빠졌는데 높여서 안 빠지는 거는 총 체중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부종이 빠진 거지 체지방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거면은 5.0으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거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안 줄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운자로가 몸속에 들어가서 먹은 음식을 분해하느라 저장된 체지방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반을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이거 질문 쓰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오늘 이제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영상에 되게 많이 지금 얼마 전에 찍어놨거든요. 지금 궁금하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여기 댓글들에 질문해 놓으신 것들도 저희가 다 추려가지고 영상 하나로 다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거 제가 답하고 질문해 주신 거 답하고 한 영상을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좀 충분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마무리하고 답변 못 해드린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다른 분들의 질문을 통해서라도 꼭 마음자로를 시작하셨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1번 운동,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기, 그리고 깊은 숨호흡, 그러니까 한숨을 자꾸 내쉬고, 그리고 항산화제, 비타민 C는 충분히 드시는 거, 요 4가지, 그리고 유산균도 충분히 드셔야겠죠. 이거는 뭐 필수니까. 그래서 요 5가지는 기본입니다. 여기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의사나 마운자로나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다이어트 하시고 영상 좀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가시면 나가야지.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저장해 놓을게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지. 미안하니까. 주말 잘 보내세요. 왜 안 나가시지? 아니에요. 먼저 끊으세요. 깊은 숨. 빨리 다 나가세요. 제가 마지막에 끊을게요. 나가시면 제가 나갈게요. 빨리 나가서 이제 씻고 주무세요. 10시 반이다 이제. 자야지 살 빠져요. 지금 물 한 1.5리터 드시고, 아니 지금 안 되겠다. 물 한 200리터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좀 하시고, 침대 옆에서 스쿼트 한 20개 하시고, 그리고 기분 좋게 주무세요. 자자자, 빨리 가세요. 안녕. 바이바이. 나가주세요. 저도 좀 이제 쉬고 싶습니다.